14번이 4점의 시작이죠. 14번이 4점의 시작인데 흔히 많이 풀어봤던 문제들인 것 같고, 맞지? 이거 다 어느 책에는 다 있는 문제야. 한번 다시 봐볼까? fx가 뭐라고 써있냐면 x세제곱 빼기 5x제곱 9x 빼기 5. 얘 역함수를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gx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요 y는 gx의 4,g4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라. 접선 기울기. 너희가 모의고사 오늘 풀어봐서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어땠어? 계산이 많았어? 아니야? 그렇게 많지 않았어?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많이 틀리게끔 나온 것 같고, 뭐 30번은 원래 어려운 문제니까 그렇다 쳐도 20번, 21번, 29번이 굉장히 쉬웠거든? 난 29번 보고 깜짝 놀랐어. 중학교 2학년도 진짜 풀 수 있을 것 같아. 29번 보고. 너무 쉬웠고,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계산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틀리도록 낸 것 같아서 계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걸 정확하게 써보세요. 우리가 지금 4,G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뭘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G'4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G'4를 구하면은 구하고 싶은데 내가 G4를 모르니까 G4를 뭐라고 잡을까? A라고 한번 놔볼까? 그럼 얘를 만족하는 A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G4가 A니까 GX는 fx의 역함수라며. 그럼 FA가 4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A세제곱 빼기 5A제곱 9A 빼기 5가 4가 되도록 하는 A를 찾아야 돼. 맞아? 현주 아직 멀었니? 여기 빨리 하고 봐. 9A 빼기 9는 0 이렇게 나왔지. 됐어? 그럼 이게 조리제법이 가능하다고. 현재 이거 조리제법 가능하다고. 뭐로 가능해? 3으로 가능해. 그러니까 1, 마이너스 5, 9, 마이너스 9 여기다 3 집어넣어봐. 우리가 3차 반응식을 푸는 방법은 조립제법 말고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 이 3차 반응식을 푸는 방법은 우리가 배운 범위 내에서는 조립제법이나 완전제곱식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는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알겠어요? 이게 근이 안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하는 거야. 알겠어? 내 말 이해했어요? 그럼 3 집어넣으면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3 해서 9 딱 되죠?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a 마이너스 3 3a 제곱 빼기 2a 플러스 3은 0. 근데 여기는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왜죠? 완전제곱식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안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a는 3이에요. 그러니까 g4가 a라고 했는데 그 값이 3이에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g'4라고 하는 건 뭐랑 같은 거죠? f' 3분의 1이랑 같은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를 미분해 보면 3x 제곱 10x 플러스 9니까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7에서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얼마야?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6분의 1. 그래서 답은 5번.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문제집에도 다 있는 문제야. 그래서 절대로 틀려서는 안 돼. 틀렸으면 정리해봐. fx가 지금 뭐로 나와 있냐면 sin 3x로 나와 있거든. 근데 거기서 구하고 싶은 게 자 얘를 구하려며. 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자 그랬어? 얘가 지금 n분의 파이에 f의 n분의 k 파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 급수를 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자 그랬죠? 리미트 시그마는 뭐로 바꿔요? 0부터 1. 그다음 n분의 k는 뭐로 바꿔요? n분의 1은 그래 그럼 되잖아요. f에 얘가 파이 x dx인데 여기 파이가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 써줄 거야 이렇게. 이해했어? 그 다음 뭐 하죠 이거를? 저걸 파이 x를 t로 그렇지 치환적분을 해야죠. 파이 x를 t로 치환하면 x가 0일 때 t는 0이고 x가 1이면 t가 파이죠. 그럼 f의 t에 얘는 파이 dx가 dt니까 여기다 dt를 집어넣으면 돼서 내가 결국 구하고 싶은 거는 요 0부터 파이까지 ft가 sin 3t잖아요. 맞습니까? 네. 이거 내가 쉽게 계산하는 법도 가르쳐줬죠. 얘는 주기가 얼마예요? 얘는 주기가 얼마예요? 원래 2파이였는데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2파인가요? 그럼 3분의 2파에다가 그냥 적분하는 게 낫겠네요. 3분의 1의 코사인의 3x 3t 여기에 0부터 파이까지 요거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넣어야 돼.
얘 마이너스 붙어야 되죠. 그래서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에 얘가 코사인 3파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로 바뀌죠. 0 집어넣으면 1인데 빼기 플러스 1이죠. 그럼 얼마예요? 3분의 2. 그렇죠. 3분의 2가 나오겠죠. 이해하십니까? 이 정도 계산은 어렵지 않죠. 지수가 두 개가 마이너스 1. 지금 fx가 ax 제곱이래.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a가 앙수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했죠? 그 다음 gx가 lnx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얘가 어떤 p라는 점에서 만나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요 곡선 gx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대요. 얘가 gx인데 gx는 lnx로 적혀 있어요. gx는 lnx 적혀 있어. 자, 그랬을 때 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찾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두 곡선이 접하는 경우잖아. 그럼 두 곡선이 접하면 두 가지 식을 이용해 준다고 했거든. 첫 번째가 뭐죠? 공통 접수. 접점이 서로 같다. 그럼 이 접점 x좌표를 모르니까 t, at 제곱이라 쓰면 얘는 y좌표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at 제곱이랑 lnt가 서로 같아야 되죠. 자, 두 번째는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되죠.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예요? 얘는 2at죠. 자, 오른쪽은 T분의 1. 그렇죠. t분의 1이죠. 맞습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해서 at를 찾아야 돼요. 내가 이거 예전에 할 때도 이거 연립을 못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잘해야 된다 그랬었어. 그럼 어떻게 할까? 자, at 제곱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at 제곱이 얼마야? 2a분의 at 제곱이 얼마야? 2a. at 제곱이 얼마야? 두 번째 식에서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요 식에서 at 제곱이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요게 2분의 1이라고요. 됐어요? 그럼 t의 값이 얼마예요? 2의 2분의 1승이죠? 맞아요? 그럼 여기 2의 2분의 1승 집어넣어봐요. a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니까 연립이 가능한 형태인데 이건 안 해버릇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꾸 한 문자로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알겠어? 그래서 여기 나왔어. 여기 다 나왔어. 뭐가 나왔냐면 요 점의 좌표가 2의 2분의 1승이니까 루트 2고요. at 제곱이면 얼마인가요? 얘 제곱하면 2죠. 그럼 2분의 1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결국 구하고 싶은 거는 요 색칠된 부분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식을 먼저 써볼까요? 0부터 루트 2까지는 뭘 적분해야 되죠? 요 2차 함수를 적분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0부터 루트 2까지는 요 ax 제곱이니까 얼마인가요? 2분의 1의 x제곱을 정적분해주고 그 다음은 뭐 빼줘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1부터 그렇죠. 1부터 루트 2까지는 뭘 적분해줘요? lnx를 적분한 걸 빼줘야 되죠. 이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계산을 명확하게 안 해버릇하면 못하는 거지만 객관식이니까 우리가 이거 좀 검산을 덜 할 이유가 있죠. 덜 해도 되죠. 그럼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6 2분의 1의 x 세제곱인데 그러면 2 루트 2죠? 됐습니까? 바로 계산되죠? 얘는 x lnx 빼기 x인데 여기다 1이랑 루트 2 집어넣어야 되니까 계산해보면 6분의 루트 2고 루트 2 집어넣으니까 얼마인가요? 2분의 1 루트 2고 루트 2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2죠. 근데 플러스로 바뀌죠? 맞습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로 바뀌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2예요? 여기요? 아,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 루트 2. 이렇게 나오죠. 이거 정리하니까 6분의 3이니까 6분의 2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3분의 1인가요? 3분의 루트 2 플러스 1, 이게 답이겠네요. 전 플러스. 아,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 앞에 거. 아, 잠깐만. 아,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잠깐만. 1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플러스 1은 아닌가?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얘 0이고 마이너스 1이잖아. 그걸 빼줘야 되니까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빼기 1이 맞지. 그러니까 여기 빼기 1이 맞아. 그럼 얘는 6분의 4니까 3분의 2. 이렇게 나와야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네요. 정리해봐.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만 봐서는 절대 실력 안 늘어. 너희가 직접 다 계산해야지. 자, 18번은 문제를 잘 이해해봐. 거기 나와 있는 게 지금 뭐냐면 4개의 비어있는 상자 A, B, C, D가 있는데 각각의 상자에 5개의 공을 넣을 수 있을 때 요 4개의 상자에 n개의 공을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을 fn이라고 하자. 여기 써있지. 그럼 F15랑 F14랑 F13의 값을 다 더하라 라는 게 문제인데 그 네모 박스 위에 맨 위에 적혀 있는 거 있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거든.
이 A, B, C, D의 n개의 공을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는 공이 모두 5개씩 20개가 들어있는 4개의 상자에서 20-n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랑 같다며. 이거 이해했어? 이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n은 15일 때 하나씩 구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F15라는 게 무슨 뜻이야? 말로 설명해봐. F15가 무슨 뜻이야? 15개의 공을 4개의 상자에 집어넣는 경우의 수지.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하자는 뜻이야? 그냥 20개가 들어있는 4개의 상자에서 20-n개의 공을 꺼내는 거랑 같으니까 n이 15면은 몇 개를 꺼내는 거? 5개를 꺼내는 경우랑 같은 거지. 근데 각각의 상자에는 이미 공이 몇 개씩 들어가 있어? 5개씩 있으니까 어느 한 상자를 선택해서 5개를 다 꺼내도 되지. 그럼 결국 F15가 의미하는 건 뭐야? 4개의 상자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는 경우의 수죠? 그래서 얘는 그냥 4H5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얼마인가요? 8C5인가요? 그럼 8C3이죠? 그럼 8, 7, 6을 3, 2, 1로 나눠주니까 얼마예요? 100. 156? 그냥 56. 아, 7, 8에 56?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이게 가죠. 그럼 나에 들어갈 건 뭔가요? 자, 나도 힌트를 너무나 잘 줬어. 힌트를 너무나 잘 준 게 뭐냐면 4H6에서 나를 빼래. 그래서 4H6을 보고 얘를 4H5로 생각할 수도 있었어. 사실은. 맞아? 나를 잘 보면 이번에는 뭔가 빼줘야 되는 게 있어. 이렇게만 계산해서는 안 되고 F10 얼마야? 14를 구하고 싶은데 얘는 4H6에서 나를 빼주래매. 근데 이 나가 그럼 의미하는 게 뭔지만 생각하면 되잖아. 4H6은 뭐냐면 4개의 상자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뽑는 경우의 수지.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지. 뭐가 문제가 돼? 5개밖에 없는데요. 그렇지. 공이 전부 다 5개밖에 없잖아. 그러면 한 상자에서 6개를 꺼내는 거를 제외해줘야 되잖아. 그럼 한 상자에서 6개를 꺼내는데 그 상자가 4개 있으니까 나에 들어갈 건 뭐가 돼요? 4. 그렇죠. 나에 들어갈 건 그래서 4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F13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들아 이렇게 문제가 나왔잖아. 그럼 다음번에는 이런 15, 14의 힌트를 주지 않아요. 힌트를 주지 않고 이제 이런 게 나왔으니까 F13을 바로 구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고 이제는. 알겠어? 그러니까 그걸 할 줄 알아야 돼. 이해해? 그럼 F13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일단은 4H7로 시작을 하겠죠. 4개의 상자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7개를 뽑을 텐데 어느 한 상자에서 다 뽑아버리는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맞아? 또 어떤 걸 제외해줘야 돼? 우리가 한 상자에서 7개를 뽑는 경우 제외하고 두 상자가 있는데 1개, 6개, 6개, 1개 이렇게 뽑는 걸 제외해줘야 되죠? 그럼 그렇게 뽑는 게 몇 가지예요? A, B, C, D 상자를 선택을 하죠? 4개 중에 2상자 선택했죠?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뭐 해줘야 돼요? 2 해줘야 되죠? 어느 한 상자는 1개, 나머지 하나는 6개 뽑으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얘가 얼마인가요? 6이 12가 나오겠죠. 근데 얘는 계산을 해줘야 되네요.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104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 더하면 답이 1번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문제. 요즘 트렌드가 요 가나다 문제가 요즘 트렌드 문제거든 이게. 그래서 잘 냈어요. 잘 냈는데 힌트를 너무 노골적으로 줘서 물론 그래요. 이해는 해요. 수능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지만 4점짜리 문제잖아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3월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좀 배웠어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끝난 모의고사는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다가올 모의고사만 생각하시고요. 이번 시험 못 봤다고 죽는 것도 아니니까 정리해봐. x제곱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여기에 b가 0부터 2분의 파이. 그러니까 20번 치고는 문제가 조금 길면서 왠지 21번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하다 보면 그냥 답이 나와.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자, 무슨 말이냐면 요 gx가 sin fx래요. 그 다음 가족권은 뭐냐면 많이 보던 얘기죠. g'-x가 마이너스 g'-x랑 같다. 기함수라는 뜻이고 그 다음 나조건은 k에서 변곡점을 가지니까 g2'k가 0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 곱하기 k 곱하기 gk 요 값이 뭐로 나왔냐면 루트 3의 g'-k로 나왔어요. 이랬을 때 a와 b를 더하라는 게 문제죠.
그럼 일단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써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A, B를 구하라며. 그럼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gx를 구해볼까? gx가 얼마야 얘들아? 여기다 집어넣어봐. 사인에 x제곱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지. 됐어? 그러면 얘를 만족한다며.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얘를 미분해볼게. g'x를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코사인에 x제곱 ax 플러스 b에다 뭐 곱해야 돼? 2x 플러스 a를 곱해야 되지. 근데 기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반드시 뭐가 돼? 0이지. 그러니까 g'0이 0이지. 여기다 0 집어넣어볼게. g'0을 한번 구해보면 코사인의 b 곱하기 a지. 근데 요게 0이 돼야 한다 그랬거든. 그러고 나서 b의 범위를 보니까 코사인 b는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a는 0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됐는데 뭐가 간단하게 됐냐면 a가 0이기 때문에 요 gx라는 함수가 사인의 x제곱 플러스 b라는 게 나온 거고 요게 a가 0이기 때문에 얘는 코사인의 x제곱 플러스 b 그 다음에 2x 이렇게 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나를 이용해서 우리가 b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나를 이용해 보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하셔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g2'x 한번 구해볼게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의 x제곱 플러스 b의 2x의 전체의 제곱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 뭐가 되죠? 플러스 코사인 x제곱 플러스 b의 곱하기 2가 나오죠? 맞습니까? 거기다 뭐 집어넣어 보래요? k를 집어넣어 보래요. 여기다 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사인의 k제곱 플러스 b의 얘는 4k제곱 그 다음 코사인의 k제곱 플러스 b 곱하기 2가 0이 돼야 돼요. 먼저. 그럼 얘가 이거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얘를 우리가 우변으로 넘겼어. 코사인으로 나눠줬어. 그러면 4k제곱으로 나눠줬어. 뭐가 남아? 탄젠트 k제곱 플러스 b가 뭐가 남는 거야? 2k제곱분의 1이니? 이렇게 남는 거지. 계산 따라오니? 얘를 우변으로 넘겨서 코사인 나눠주고 4k제곱으로 나눠준 거야. 이해했어? 그럼 여기 나왔잖아. 그래서 G2'K가 0이라는 사실로부터 요 식을 이끌어냈거든. 근데 여기서도 사실 확인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요 K제곱 플러스 B라는 게 나누었을 때 0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은 해줘야 돼. 알겠어? 일단 계속 계산해볼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2 곱하기 K 곱하기 요거 계산해줘야죠. GK가 지금 얼마냐면 사인의 K제곱 플러스 B죠. 맞습니까? 그럼 루트 3에 G'K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2K 곱하기 코사인의 K제곱 플러스 B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분되죠? 맞습니까? 그럼 얘도 나눠줄 수 있죠? 그럼 이거 나눠주면 똑같이 뭐가 돼? 탄젠트 K제곱 플러스 B가 루트 3이 돼버린 거죠. 이 두 개가 똑같죠? 그럼 K제곱이 얼마예요? K제곱이 얼마예요? 이거 둘이 같잖아요? 그럼 K제곱이 얼마예요? 2루트 3분의 1. 그 6분의 루트 3인가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건 B였죠? 맞아요? B였으니까 얘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탄젠트에 6분의 루트 3 플러스 B가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뭐가 돼야 돼요? 3분의 파이요? 그렇죠. 3분의 파이죠. 맞습니까? 그럼 B가 얼마예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A, B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A는 0이었으니까 둘이를 더하면 답은 3번이 되겠죠. 근데 아까 저 코사인 저기 네. K제곱 플러스 B가 뭐가 왜 0이 되는 거 확인하는 게 뭐예요? 이거를 0이 되면 이거 함부로 나눠줄 수 없어요. 이게 0이 되면 함부로 나눠줄 수 없는데 K제곱은 0보다 크고 0보다 이상이고 B가 어차피 0과 2분의 파이 사이죠.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서 탄젠트로 쓰려면 요 코사인 K제곱 플러스 B가 0이 되지 않을 때만 가능해. 알겠어? 이걸 내가 나눴잖아. 나눠서 이렇게 썼잖아. 이게 나눠서 쓰려면 얘가 0이 되지 않는 거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근데 K의 범위는 없지 않아요? 근데 K제곱 플러스 B가 이게 만약에 0이 된다는 거는 얘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는 K제곱 일단 어떻게 될까? K제곱이 0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보면 되겠네. 그러면 다시 얘기해 줄게.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이 궁금해. 그럼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면 얘는 0이지. 그럼 얘는 얼마야? 0. 얘는 0이, 얘가 0이야?
얘 사인 b잖아. 아, 0이 아니네. 잠깐만. 얘가 0이면 얘가 1이지. 근데 요게 0이 돼야 되니까 k가 0이지. k가 0이면 또 k가 0이면 이 식이 다 성립을 안 하지. 아, 모순이네. 그래서 모순이니까 이게 나눠줄 수 있는 거야. 정리해봐. 그게 중요해.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야. 알겠어? 함부로 나누면 안 돼. 0이 되지 않는 게 확신이 있어야 돼. 정리해봐. 잠깐만. 여기는 다시. 야, 시험지에 오답 노트 할 때 얘들아, 내가 제일 멍청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모범 답안을 적어놓는 애들이 난 이해가 안 가. 아, 모범당하면 안 돼.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리한 이유가 전혀 없어. 본인이 뭘 모르는지를 정리하는 게 중요한 게 오답 노트고, 지금 3학년 첫 모의고사를 봤잖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모의고사들 애들아 버리면 안 돼. 국어, 수학, 영어, 탐구들 있지. 얘네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9월 말에 다시 풀어야 돼. 알겠어? 내가 너희네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했던 문제만 놓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 너희가 고생해서 풀었던 모의고사잖아. 틀렸잖아. 모르는 거 가르쳐 주잖아. 이것도 정리해 놓을 거 아니야. 근데 되게 재미난 거는 이걸 나중에 또 틀린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다시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왜 틀렸는지를 정리하는 게 오답 노트야. 알겠어? 본인이 한 풀이가 그대로 있어야 돼. 정리해봐. 근데 저 뭐가 모순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코사인 k제곱 플러스 b가 만약에 0이면 얘는 1이지. 얘가 이게 지금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잖아. 얘가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면 얘가 1이나 마이너스 1이지. 맞아? 그럼 얘는 0이었거든? 근데 요게 그러면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게 0이면 이게 0이니까 요게 0이 돼야 되려면 요게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요게 k가 0이면 어떤 일이 생겨요? k가 0이면 어떤 일이 생기죠? 얘가 0이 될 수가 없죠. 그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요런 반원이 있는데 요 색칠된 두 개의 넓이, 이건 삼각형 RIP, 얘를 S세타, 요 삼각형 IHP, 얘가 T세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세타 세제곱에 S세타 빼기 T세타. 자, 이렇게 목적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은 절대 틀려서는 안 돼, 얘들아. 알겠어? 이 문제를 너네가 너기출이라는 참실수에서 이미 20개 이상을 봤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물어봐도 안 돼. 알겠어? 본인이 알 때까지 봐야 돼. 그럼 일단 뭘 해야 되냐면 S세타랑 요 T세타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나와 있냐면 지름의 길이가 2로 나와 있죠?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1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요 삼각형 IPH의 넓이를 볼까요? IHP? 그럼 그게 T세타네요. 그럼 T세타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가 직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만 곱해서 2분의 1배 하면 되죠. 그럼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P5가 OP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 전체도 1이죠. 여기 전체도 1이고 그럼 여기가 지금 사인 세타죠. 맞습니까? 여기는 지금 얼마예요? 코사인 세타죠.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요 IH의 길이를 구할 수 있네요. IH가 얼마예요?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요게 IH 길이였고 그다음 요 길이도 구해야 되죠. IP. IP는 여기가 지금 코사인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1에서 코사인 제곱을 빼주니까 사인 제곱 세타로 써도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건 해결됐어요. 그럼 너희가 해주고 싶은 거는 이제 S 세타만 쓰면 되죠. 그럼 S 세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잘 봐. 이 그림이 여기가 왜 이어져 있을까? 여기가 직각이지. 맞아? 그럼 요 삼각형에서 밑변을 얘로 보면 높이가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야? QI. 그치, QI가 높이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요 S세타는 2분의 1에 요 지금 IP의 길이, PI의 길이에다가 요 높이를 QI의 길이로 보면 된다고. 내 말 이해했어? 자, 그러면은 요 PI의 길이가 얼마죠? 예, 사인 제곱 세타라고 방금 얘기했죠? 그럼 QI의 길이를 찾아야 되죠? 요 QI 길이는 어떻게 찾을까요? 모르겠어요. 요 QI 길이는 어떻게 찾을까요? 요 길이는 이 전체 길이에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닐까?
맞아? 자, 그러면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얘를 이어봐야 되나? 여기도 1이죠? 맞습니까? 네. 근데 각이 다. 잘 봐봐. 야, 여기가 지금 직각이라며. 그럼 다 나왔네. 여기 전체 길이 이거 1이잖아. 맞아? 요 길이 얼마였어? 요 길이 얼마였어? 코사인 제곱 세타잖아.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지. 그럼 뭐 이용해? 피타고라 정리 이용하면 되지. 그럼 루트 1 빼기 코사인 4제곱 세타네. 됐어? 이해했어? 그럼 요 길이 나왔네. 그럼 요 가지고 계산만 하면 되네. 이해했냐? 괜히 고민했네. 세타가 0으로 갔을 때 요 세타 세제곱분의 웨스 세타는 요거니까 얘를 좀 정리하고 싶거든? 근데 얘도 2분의 1 사인 2세타죠? 그럼 4분의 1의 사인의 2세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빼기네요. 그럼 내가 사인 제곱 세타를 묻고 싶어요. 그럼 사인 제곱 세타를 묶으니까 4분의 1 사인 제곱 세타로 묶어보면 앞에 뭐가 남는 거죠? 사인 2세타 남은 거죠? 얘는 빼기 2 루트 1 빼기 코사인 4제곱 세타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네. 그럼 얘는 두 개 날라가죠? 그럼 요거 남았죠? 그럼 얘는 요 4분의 1배에 얘분의 얘 하면 2죠? 맞습니까? 얘분의 얘 하면 얼마예요? 얘가 루트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랑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죠?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예요? 사인 제곱 세타죠? 루트 나오니까. 그럼 얘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없어지죠?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루트 2 남죠?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이렇게 남아야 되네요. 그럼 답은 2분의 1 빼기 루트 이렇게 남겠죠? 이해했습니까? 네, 이게 답이에요. 정리해보세요. 답이 없는데요? 답이 몇 번이야? 문제표에서 나와요. 2번이. 뭐가 틀렸지? S세타에서 T세타를 빼래. 거꾸로 뺐구나. 여기가 거꾸로 됐죠? 다시 S세타에서 T세타를 빼니까 여기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4제곱 세타고 얘가 사인 제곱 세타였나요? 사인 2세타였나요? 2세타였죠? 그러니까 2 루트 2 빼기 2죠? 2 루트 2 빼기 2니까 얘가 얼마냐면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이게 답이네요. 이해했죠? 디귿만 해주시면. 디귿을 하려면 어차피 다 해야 돼요. 21번에 보면 자 f'x가 x2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돼 있어. 도함수가 또 나와 있네. 그 다음에 가나 조건이 있는데 가 조건은 뭐냐면 요 gx가 1부터 x까지 f't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t의 dt. 그 다음에 나 조건은 요 fx는 g'x 빼기 f'x. 이거를 가지고 이제 기억니 디귿을 증명하여라 라는 게 문제인데, 자 기억에서는 요 g'1에 대해서 물어봤거든. 이거 내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잖아. 이 가식 맞아? 그대로 나오지. 자 얘를 일단 좀 변형해 줘야 되는데 요 gx는 어떻게 바꿔줄까? 이렇게 바꿔주면 좋다고 했어. f't dt. 일단 분해시켜야 돼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으니까 미분을 할 건데 얘를 식을 정리한 다음 미분을 해야 돼요. 요 안에 x가 들어있으니까. 그럼 빼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f't dt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미분해 볼게요. 그럼 g'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됐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됐죠? 마이너스 xf'x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정리해 보니까 1부터 x까지 f't dt에다가 요거 뒤에 사라지죠? 플러스 f'x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거기다 1을 집어넣으래요. 그럼 g'1은 1 집어넣으니까 0이죠? 그러니까 f'1이에요. 근데 f'x가 나와 있었잖아요.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2의 마이너스 1승이라 2분의 이렇게 나오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자, 니은은 F1이랑 G1이 같다 그랬거든? 자, F1이랑 G1이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은 요 F1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F1은 요 G'1 빼기 F'1인데, G'1이 얼마야?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이지. 그 다음 F1은 얼마야?
F'1도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는 0이네. 그러니까 F1이 0인 거 밝혔지. G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0이지. 이거 서로 같은 거야. 둘 다 0으로. 이해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디귿이죠. 디귿이 쓸 공간이 좀 애매하네요. 여기를 지워도 되나요? 네. 지운다? 네. 지운다. 봐봐. 자, 디귿. 자, 디귿을 구하고 싶은데, 자, 디귿은 어떤 양수 x에 대해서 요 gx가 fx보다 작으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런 문제 보통 어떻게 해결했죠? 그러니까 어떤 양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냐는 거는 넘겨서 빼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얘가 아니야. 어떤 양수니까 하나만 성립하는 게 있으면 돼. 알겠어? 어떠한 양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양수니까 하나만 만족시키는 x가 있으면 된다고. 이해했어? 근데 우리가 요 gx 빼기 fx를 hx로 한번 놔볼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냈냐면 지금 기억과 니은에서 여기다 1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g1 빼기 f1은 0이죠. 요 니은 때문에. 이해했나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가 그 양수 x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야. 지금. 내 말 이해하니? 자, 그러면 얘를 미분했어. 얘를 미분했더니 g'x 빼기 f'x지. 근데 g'x 빼기 f'x에서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1 집어넣었거든? h'1도 0이지. 됐어? 그러니까 hx라는 함수는 1에서 0이면서 1에서 접해. 맞아? 거기까지 느낌 왔어? 자, 그러면은 요 0과 1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해. 내 말 이해하니? 다시 내가 지금 hx라는 요 함수가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다고. 자, 지금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h'x가 0이야. 근데 hx는 여기서도 0이야. 됐어?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부호가 어떻게 될까? 가 이제 궁금한 거야. hx가 1일 때 0이거든? 근데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자, 얘가 이제 그럼 이거의 부호가 궁금하다고. 그럼 내가 이거에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얘를 한 번 더 미분해봐. 얘를 한 번 더 미분해보자.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얘가 g2'x 빼기 f2'x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근데 g2'x가 뭔가요? 지금 g'x가 얘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돼요? f'x 더하기 f2'x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연산하면 f'x랑 또 같단 말이야. 얘가.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이 f'x라고 하는 것은 얘를 미분한 거를 써야겠네요. f'x가 써있네요. 여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x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계도 함수가 양수인 범위 내에서 0일 때는 관심 없어. 0일 때는 무조건 0이거든. 근데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순간 있지. 그때 이계도 함수가 양수야, 음수야? 양. 이계도 함수가 양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냐? h'x가 증가함수지. h'x가 증가하다가 0이 된 거지. 내 말 이해했어? 증가하다가 0이 됐지. 그럼 이거의 부호가 뭐라 그랬어? 현주가 지난번에 나한테 10번 물어봤어. 그 양수에서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x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구간에서 어떻게 되냐고. 아. 1보다 작은 구간에서 도함수가 0이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부호가 뭐가 돼야 돼? 플러스가 된다고. 그래서 얘는 증가한다고. 내 말 이해했어? 그럼 1보다 커져도 어떻게 돼? 플러스. 1보다 커져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야. 내 말 이해했어? 그럼 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내 말 이해하니? 뭔가 틀린 것 같아. 다시 뭐가 틀린 것 같아. 이계도 함수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h'x가 증가함수야. 증가함수인데 증가하다가 h'x가 증가함수라고. h'x가 증가함수라고. 증가하다가 0이 됐잖아. 그러니까 얘 부호는 뭐가 된다고? 0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알겠어? 이 2'x가 증가함수니까 h'x가 증가함수라고. 그래서 1일 때 0이니까 1보다 작은 값에서의 보호는 마이너스라고. 너 그때 나한테 10번 물어봤어 이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증가. 얘가 증가함수라고. h'x가 증가함수야. h'x가 증가함수다가
1일 때 0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은 쪽에서의 부호는 음수잖아. 이해했어? 네.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감소함수야. 아, 이해했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 hx라는 함수는 1에서 극소값 0을 가지고 0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항상 다 0보다 크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증가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hx라는 함수는 hx는 x는 1에서 극소이자 최소인 최소값 0을 갖는다고. 0을 갖고 나머지 양수 x에 대해서는 항상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고. 내 말 이해했냐? 어떤 양수 x에 대해서도 항상 다 0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모든 x들에 대해서 다 0보다 크다고. 양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가 다 0보다 큰 거야. 그래서 이게 부호가 반대로 돼야 돼. 알겠어?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야. 내 말 이해했어? 이거 되게 중요해. 정리해봐.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 저기 보면 저 증가표 여기 있잖아요. 음. 그럼 저게 극소값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렇죠. 네. 전체에서? 네. 아, 양수 x에 대해서. 양수가 아니어도 양수가 아니면 안 되죠. 양수가 아니면은 음수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 0이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0일 때밖에 0이 안 되잖아요, 얘는. 아, 네. 정리해봐. 이해하니, 소영아? 28번은 사실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고. 틀렸어. 이것도 이거 작년인가 재작 모의고사에 비슷한 그림의 그런 모양도 있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이게 친절하게 그림을 그려주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이유는. 자, 근데 어쨌든 문제가 뭐냐면, 이게 그 입체적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잘 봐봐요.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에요. 근데 루트 2x가 여기 있죠. y는 루트 2x가 여기 있고요. 하나는. 또 하나는 y는 뭐가 있냐면 2루트 2x 플러스 1이 있어요. 그래서 x는 2로 둘러싸인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는데 이거의 x축의 수직이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래. 자, 그럼 너희들이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피를 구할 때는 단면적을 적분하는 게 부피잖아요. 그러면은 0부터 2까지 둘러싼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이걸로 잘랐어. 이게 x는 t라고 하자. 그럼 이거를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든 거야. 이해했어? 그 정사각형들의 넓이들의 합을 구하라는 게 부피라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한 변의 길이만 찾으면 단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 한 변의 길이란 여기다 t를 집어넣은 것들을 빼준 게 한 변의 길이죠? 그럼 여기다 t를 집어넣어 보세요. 뭐가 남아요? 루트 2t. 이 무리식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 루트 2t 그 다음에 플러스 1. 요게 한 변의 길이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요 제곱한 게 단면적이란 얘기예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요 단면적 얘를 적분하면 된다고요. 이거의 제곱을 적분한 게 답이란 얘기예요. 끝이에요. 끝. 알겠어요? 그럼 요 계산만 하면 돼요. 요 계산 해볼까요? 그럼 0부터 2까지 얘 제곱하니까 얼마야? 2t 플러스 2루트 2t 플러스 1이죠? 그럼 요거 적분해줘야 되죠? 그럼 요거 적분해볼게요. 그럼 얘는 t제곱. 그 다음 2루트 2t는 적분하면 뭐예요? 2t의 2분의 1승이죠. 그러니까 2루트 2에 t의 2분의 1승이죠. 그럼 3분의 2가 튀어나가야 되죠. t의 2분의 3승 플러스 t 여기 2랑 0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4 얘는 2루트 2죠. 8 3분의 얼마? 16 플러스 2 요게 답이 되어야 되겠죠. 6이니까 3분의 18 그럼 3분의 34 됐어?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게 부피니까 30V는 340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요게 V니까 간단하죠? 29번은 안 해도 되죠? 네. 아 이제 대망의 30번이야. 아, 그래요? 그 모의고사는 잘 볼 수도 없어. 사설이라서. 어려워요, 사설이. 사설이 좀 더 지저분한 게 많지. 수학이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일단 4월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또 5월 초에도 봐. 중간고사 끝나면 또 보거든. 그거 모든 모의고사를 잘 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정해진 모의고사 있잖아. 3, 4, 6, 9. 7월은 뭐 기말고사 있으니까 3, 4, 6, 9. 여러분들이 올해 모의고사를 최소 10번 정도는 볼 거거든. 학교에서 아마. 맞아요. 그러면 잘 봐야 하는 잘 봐야 하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 잘 봐야 하는 모의고사가 뭐냐면 3, 4, 6,
9, 10, 마지막 11. 이게 제일 중요하죠. 수능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의고사들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간이 2주 뒤에 또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걸 어떻게 공부해서 바로 잘 봐요? 2주 뒤에요? 2주 뒤잖아요. 지금 오늘 3월 7일이니까 14하면 2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오는 모의고사들을 다 잘 볼 수 없고 당장 4월도 한 달도 안 남았어요. 4월 언제 봐요? 4월 내가 날짜 적어놨는데 까먹었어요. 4월 3일. 뭐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의 목표를 여기 이제 중간고사 하나 있고 기말고사 하나 있잖아요. 얘네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에 매번 집착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 개예요. 이 세 개. 여러분들이 그 수시 지원을 하는 것도 모의고사를 잘 봐서 내신을 커버하고 대학을 정시로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요 두 개의 모의고사예요. 왜냐면 요게 요 수능과 출제위원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기관이 같기 때문이에요. 출제위원은 얘네들은 교수지만 요 평가원에서 만드는 요 문제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고3이니까. 자, 문제를 살짝 썼는데 지금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모든 4차 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fx가 4차라고 써 있어요. 모든 4차 함수에 대해서 요 F형의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라. F형의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라. 이게 질문인데요. 그냥 하려고 그러면 조금 어렵고요. 조금씩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씩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4차 함수인데 얘가 지금 합성함수로 또 돼 있거든요. 근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된대요. 자,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 볼게요. 요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요 지금 FGX의 그림을 그렸을 때 FGX의 그림을 그렸어. 근데 만약에 그림이 뭐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면 얘는 미분 가능하지만 절대값 해보니까 위로 올라가잖아? 근데 여기선 미분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 어떤 합성함수의 그림을 그렸을 때 합성함수 그림도 어차피 4차 함수야. F에 대한 그래프니까. 합성함수의 그림을 그렸을 때 절대값 씌워버렸을 때 이런 점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 즉, 얘 안에가 0이 되는 점. 그러니까 요 값이 0이 되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면 그 점에선 절대값 씌워도 미분이 가능하지만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값에서는 미분계수가 0이어도 절대값 씌워도 미분이 가능하지만 얘가 0인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존재하면 절대값 씌웠을 때 미분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좌우 미분계수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요거를 바탕으로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일단 gx라는 함수를 좀 먼저 보면 요 gx라는 함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지저분하게 써 있는데 요 3x에 2에 1-x 플러스 k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맞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는 우리가 사실 많이 그려봤던 거라 바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를 미분해서 대충 개형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서 극대를 갖는지를. 오케이?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3을 앞으로 끌어내고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고 이거 묶어줬어야 되죠? 여긴 그냥 1이고요.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해보면 뭐가 되냐면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2에 1-x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x는 1에서 극대값을 갖는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잖아요, 우리가. 극대값을 갖는 요런 식의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요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나온다는 것까지 알았어야 되냐면 얘가 1에서 극대값을 갖는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k라는 점근선을 가져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내 말 이해했습니까? 요 1일 때 값은 얼마인가요? 1 집어넣어 보세요. k 플러스 3이죠.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gx의 그래프예요. 자, 근데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근데 지금 가조건을 살펴보면 f1이랑 f'1이 둘 다 0이잖아. 그래서 fx라는 놈의 식을 일단 알 수 있는데 얘는 x-1의 제곱을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되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f1이 0이고 f'1도 0이니까. 근데 요 나머지 식이 최고차 함계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썼어요. 써봤거든요. 그 다음에 좀 봤더니 이거의 실근이 10 이하의 자연수가 모두 다 돼야 된대. 근데 얘가 실근을 갖지 않더라도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실근이 1 하나밖에 없더라도
10 이하의 자연수를 만족하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얘가 만약에 실근을 갖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먼저 볼게요. 얘가 만약에 실근을 갖지 않으면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그때는 요게 4차 함수가 항상 붕 떠 있죠. 내 말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요 4차 함수의 그래프는 다 붕 떠 있어요. x축 위에 있다고요. 자, 이게 만약에 실근을 갖지 않는 경우 요것이 실근을 만약에 갖지 않으면 요 4차 함수의 대략적인 개형은 1일 때 접하면서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고.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는데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면 gx가 이런 그래프라며 그럼 어떤 x를 다 집어넣어도 fx가 다 미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한데 그렇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잖아? 이게 실근을 갖지 않으면 그럼 그런 자연수 k가 4개밖에 없다는 것에 모순이 생겨요. 내 말 이해했어요? 다시 이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자연수 k는 4개다라는 조건이 있잖아. 다 해서. 근데 만약에 이게 실근을 갖지 않아서 요 f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k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그래서 다 조건 때문에 모순이야. 내 말 이해해? 거기까지? 그래서 얘가 실근을 갖지 않는 게 아니야. 내 말 이해했어? 실근을 안 갖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2차 반응식이 실근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했어? 그래서 이렇게 둘 수가 없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fx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x-1의 제곱에 어떤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렇게 가는다고 한번 해볼게.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내 말 이해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놨으니까 뭐 베타는 알파보다 이상이라고 잡아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요것도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얘도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호흡이 길어. 그래서 생각할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집중을 잘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을 하루에 한두 개씩만 해봐도 굉장히 수학 실력이 향상이 돼. 이걸 잘 정리해 놓는 것만 해도.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fx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fx 그림이 될 수 있는 거는 1에서 지금 접하고 알파 베타라는 게 되잖아. 그럼 얘 1에 접하고 알파 베타 갖는 이런 그림이 가능할 수 있어. 이해했어? 그림이 이게 첫 번째 그렸어. 지금 어떤 경우를 그린 거냐면 지금 x가 알파 베타가 자, 첫 번째인데 둘 다 1보다 큰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했지? 같은 자연수. 만약에 알파 베타가 같아도 되지. 이렇게 될 수도 같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같으면 역시 어떤 일이 생길까? 알파 베타 같으면 여기서도 접하지. 접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은 모든 실수에서 다 k 값에 관계없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그것도 안 돼. 그래서 굳이 안 한 거야. 알겠어? 알파 베타가 같으면 어떤 x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어떤 k에 대해서도 저 절대값 한 함수가 무조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안 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베타가 알파보다 크고 그림이 이렇게 되는 상황을 한번 봤어. 자, 이렇게 되는 그림을 봤는데 이런 그림에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자,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요 알파라고 하는 값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 지금 내가 fx의 그림을 그렸거든. 근데 요 알파가 만약에 이거 지금 이게 지금 fx의 그림이니까 여기다 gx를 집어 넣어야 되지. 그럼 gx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이 k 플러스 3이라는 게 잘 봐. 요 경우에 알파가 k 플러스 3보다 만약에 작은 경우 그러면 알파가 여기 있는 거거든? 이해했냐? 그럼 그 x에 대해서 요 값을 모르지. 요 값을 뭐라고 해볼까? 뭐 p 이렇게 해봐. 오케이? 이렇게 p 해봐. 그럼 얘가 p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뭘 생각한 거냐면 여기다 p를 집어넣었어. 그럼 gp가 알파가 된 거지. 그럼 그 알파에 대해서 f 알파가 0이잖아? 그럼 그 점에서 이게 절대값 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P라는 점에서 결국은 미분이 가능해 안 해? 안 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가 미분이 안 되잖아.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이해가? 왜냐면 절대값 해버리면 미분이 불가능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안 돼. 이해했어? 그러면은 최소한 알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K 플러스 3보다 이상이 돼야 돼. 내 말 이해하니? 그럼 알파가 K 플러스 3보다 이상이면 알파가 여기 있다고 보자. 이해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gx가 그러니까 k 플러스 3이 알파보다 이하인 경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는 k가 4개가 있어야 돼.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자연수 k가 4개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k라고 하는 값은 지금 알파 마이너스 3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작거나 같지. 맞아? 근데 그 k가 4개가 존재하려면 잘 봐. 알파 마이너스 3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알파 마이너스 3의 범위가 4보다는 이상이고 5보다는 작아야 되거든? 여기 봐. 여기 봐. 그래서 알파의 범위가 7보다 이상이고 8보다 작아야 돼. 내 말 이해했어? 근데 그렇게 되도록 하는 순서상 알파 베타를 찾으라며. 맞아? 그럼 그렇게 되도록 하는 순서상 알파 베타는 어떤 게 나올 수 있냐면 알파가 7일 때 베타는 최소한 알파보다 커야 되니까 8 가능하죠? 왜냐면 둘 다 지금 10보다 이하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7일 때 베타가 9도 가능하고 알파가 7일 때 베타가 10도 가능해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만족하는 1 알파 베타에 대해서 만족하는 알파 베타의 순서상은 이렇게 세 쌍이에요. 내 말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뭐 도 있냐면 그러면 이 그림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식으로 1이랑 알파랑 같아지는 경우. 여기 1이 되는 경우.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알파가 1보다 이상이고 베타가 1보다 작은 경우. 베타가 1보다 큰 경우. 알파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럼 이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어떻게 범위를 나눌 거냐면 자 2-1번 1번의 경우는 요 k 플러스 3을 잘 봐야 되거든. 요 베타가 k 플러스 3보다 만약에 작아. 그럼 베타가 k 플러스 3보다 작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요게 베타가 되도록 하는 어떤 x가 있겠지. 맞아? 베타가 되도록 하는 어떤 x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점에 대해서 그 점을 대입해 보면 요 합성함수 한 개 절대값 했을 때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지. 그래서 이 경우는 역시 안 돼. 알겠어? 내 말 이해하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 베타가 이 중간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k 플러스 3이 요 중간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맞아?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세 번째 경우는 k 플러스 3이 여기 있어. 사이에. 그러니까 k 플러스 3보다 1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내 말 이해했어? 그 경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 등호를 여기다 넣어줄 거야. 그럼 세 번째 경우 먼저 해볼게요. 세 번째 경우 해보면 k 플러스 3이 1보다 만약에 작아. 1보다 만약에 작으면 1이 어디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1이 지금 알파랑 같은 거지. 맞아? 1이랑 알파랑 같은 거거든. 1이랑 알파랑 같으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보고 있는 거야. 내 말 이해하니? 얘들아? 이런 경우를 보고 있는 거거든. 요렇게 되면서 얘가 1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요 k 플러스 3이 되도록 하는 k 플러스 3이 알파보다 작으니까 알파가 k 플러스 3보다 크니까 그 파란색 위에 있어야 되지. 그러면 요 경우들에 대해서는 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지. 그러니까 4개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든 k들에서 다 미분 가능하다고. 그래서 얘도 의미가 없어. 알겠어? 그래서 결국 따져야 하는 건 요 경우뿐이야. 내 말 이해하냐? 그럼 요 경우들에 대해서 보면 지금 베타가 k 플러스 3보다 이상이거든?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해보면 이렇게 되도록 하는 이게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자연수 k가 4개밖에 없다며. 자 그러면은 이게 4개가 되려면 요 k가 베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데 요게 4개가 되기 위해서는 베타 마이너스 3의 범위 역시 4보다 이상이고 5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가 7보다 이상이고 8보다 작아. 그럼 그런 알파 베타의 순서상을 한번 써보면 알파는 1이고 베타는 7 하나밖에 없는 거지. 알파는 1이라고 했으니까. 내 말 이해했니?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F형의 최대 최소의 합을 구하려며. 근데 F형은 여기다 0 집어넣어버리면 얼마야? 결국 알파 베타거든? 그럼 요 곱의 최대 최소는 곱이 최대가 되는 순간은 70이고 최소가 되는 순간 얼마야? 7이야.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77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잘 이해해 보세요.